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찍다 보니까 이렇게 기계를 잘 못 다뤄요. 기계를 잘 다루면 좋을 텐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꾸 중간에 꺼지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런가 이렇게 했는데 그냥 이렇게 찍으면 괜찮은데 요 안에 이렇게 마이크 코드를 좀 꼽으면 구글 어시스턴트가 저절로 작동이 돼서 말 좀 해봐요. 구글 어시스턴트가 나한테 자꾸 그래. 어시스턴트가 자꾸 문제를 일으켜요, 자동으로.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겠어요. 저는 이제 기계를 이렇게 쓰거나 뭐 건물을 짓거나 뭘 하면 제대로 이렇게 만들어내질 못해요. 기계 같은 거나 물건이나 오래 쓰질 못해. 얼마 안 있으면 빨리 닳아버려. 헌게 금방 돼요.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쓰는 사람도 있잖아요, 보면. 그 핸드폰을 써도 몇 년을 써도 새 것처럼 쓰는 사람이 있고, 노트북을 써도 몇 년을 써도 새 것처럼 쓰는 사람이 있어. 근데 나는 반대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그런 용어는 잘 모르겠지만, 상관경관돼 있어요, 제가. 그런 용어가 있어요. 상관경관. 제가 이제, 저는 개혁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관을 뜯어 고치는 번듯한 걸 뜯어 고치면 안 되겠죠, 그죠? 내가 볼 때는 번듯하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그걸 자꾸 뜯어 고치려고 하는 거죠, 이제. 잘못된 걸 뜯어 고친다. 그런데 그것이 일상생활 속에도 그것이 이렇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나한테 오면 다 작살이 나는 거예요. 나한테 오면 이게 뭐 자꾸 껴지게 되고 뭐 이렇게 성향이 이제 내가 잘 이렇게 가만 이렇게 예뻐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는갑지, 함부로 대하는갑지. 그러니까 물건들이 건물 짓는 것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상관경관돼 있지 않고 관이 뚜렷하게 쭉 돼 있으면 건물이 아주 멋있게 촉촉촉촉촉 올라가가지고 여러분들이 볼 때 와 이럴 텐데 이게 상관경관이 돼 있다 보니까 건물을 지어도 이거 뭐 여기가 지금 제대로 돼 있는 건지 몇 년 된 건물인데 이러는 좀 그렇습니다. 조심해야겠죠. 이걸 이런 성향을 안다고 그냥 방치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라면서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사실 이런 걸 공부하고 하는 이유도 내가 이런 성향이면 바꿔야지 라는 게 본래 거잖아요. 내가 본래 물건을 함부로 쓰는 사람이니까 계속 함부로 쓸 거야. 이거는 나는 화내는 사람이니까 계속 화낼 거야 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화내는 사람이라면 자비로운 사람으로,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라면 지혜로운 사람으로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부처님 당시 암마팔리라는 비구니 스님이 계셨어요. 근데 암마팔리는 어린 시절에 버려졌거든요. 본래 이제 여러분들이 암마팔리 하면 그 바이샬리의 최고의 기녀라고 그냥 정말 아름다운 예쁘기만 한 게 아니라 시, 서, 음악, 뭐 그림 뭐 못하는 게 없어. 정말 이제 다재다능한데 예쁘기까지 해. 그래가지고 바이샬리에는 그 당시에 상업이 유명했는데요. 사람들이 바이샬리에 부자 상인들이 많이 오는 이유가 암마팔리를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유명한 이제 그런 굉장한 미녀라고 그래요.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바이샬리는 이 국제적으로 아름다운 이 암마팔리가 다 먹여 살렸다 할 정도로. 근데 이 암마팔리는 사실은 어렸을 때 버려졌어요. 어디에 버려졌었냐면 망고동산에 버려졌어요. 암바라는 게 암바사 있잖아, 암바사. 요즘에 나온 암바사. 이 암바라는 것은 망고동산을 의미하고요. 팔리라는 것은 관리인을 말하는 거예요. 망고동산에 버려졌는데 마침 망고나무를 관리하던 그 관리인에게 이렇게 발견이 됐고 관리인이 이 암바팔리를 이렇게 잘 거두어서 잘 기른 거예요. 팔라가 본래 관리자고요. 팔리라는 건 여성형이에요. 팔라는 남자. 우바세 하면
남자 신도, 우바이 하면 여자 신도, 비구 하면 남자 스님, 비구지 하면 여자 스님. 이렇게 리나 리 이렇게 들어가면 여성을 의미하는 전미사거든요. 그러니까 망고나무 관리하는 여성. 이름은 그렇게 좀 별로 그렇게 좋진 않지만, 근데 어렸을 때부터 두각을 나타내서 미모로 두각을 나타나고 많은 다재다능해서 이 여인을 보기 위해서 동네방네 총각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바이샬리는 뭐가 잘 돼 있냐면 공화정이 잘 돼 있어서 회의나 이런 장로들이 모여서 서로 회의하는 것이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래 각 부락의 대표들이 모여서 이거 바이샬리의 전체적인 문제다. 한 여성 때문에 우리 바이샬리 남자들이 다 혼이 빠졌다. 이러면서 실제로 다 모여가지고 회의 결과가 뭐냐? 이거는 우리 마을에 우리 바이샬리 국가의 공동의 여자다. 누구 한 사람이 소유할 수 없다. 해가지고 회의를 통해서 이 암바팔리는 저절로 기녀가 됐어요. 기녀가. 그것이 또 소문이 나서 그런지 각국의 그 주변의 각국의 상인들도 당시 바이샬리가 상업으로 유명했지만 더 많은 상인들이 와서 그 유명한 미인을 서로 보겠다고 난리가 난 거죠. 부처님이 바이샬리에 처음 이렇게 발을 들이게 된 것은 부처님이 유명해지자 얼마 안 있어서 가뭄이 났거든요. 바이샬리 지역에 비가 안 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이샬리 사람들이 그 부족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요 옆에 그 옆 나라에 보면 마가다국의 왕사성에 새로운 성자가 출연했는데 이 성자에게 도움을 좀 요청하면 성자께서 도와주실 거다 해가지고 요청했어요. 부처님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 제자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제자들에게 축복의 이 경전을 외우게 한 다음에 며칠 동안 그 축복의 경을 쭉 외웠어요. 아니 며칠도 안 걸렸어. 한 하루 이틀 정도 쭉 외우니까 비가 주르륵 내리더래. 그래가지고 그 경전은 그 이후에 지금까지도 가장 많이 사랑받는, 가장 많이 외우는 그런 경전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바이샬리랑 인연이 됐고 나중에 바이샬리에서 여러 번 안거를 지내는데 부처님이 제일 사랑한 그런 도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부처님이 마지막 안거도 바이샬리에서 지내거든요. 부처님이 왜 사랑했냐면 아까 말한 대로 공화정이라서. 우리 뭐 국회가 있고 국회의 회의를 거쳐서 국정이 운영되는 것처럼 바이샬리가 그랬다라는 거죠. 나중에 이제 부처님이 마지막 안거쯤 지낼 때 몇 년 만에 부처님이 바이샬리 지역에서 안거를 지내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망고나무 동산, 마침 암바팔리에 소유하고 있는 망고나무 동산에 오셨어. 그 소식을 들은 암바팔리는 빨리 달려가가지고 부처님을 친견하고 난 다음에 내일 점심 공양은 제가 내겠습니다. 네, 부처님만 온 게 아니잖아요. 수백 명의 수천 명의 제자들까지 왔으니까 내일 점심 공양은 제가 내겠습니다. 라고. 그러니까 바이샬리에 오신 첫 공양은 제가 내겠습니다. 라고. 그리고 부처님이 무견하게, 부처님이 가만히 계시면 그냥 그렇다라는 거거든요. 무견하게 허락을 하셨어요. 돌아오는 길에 암바팔리가 막 돌아오는데 리차비족을 만난 거예요. 리차비족은 바이샬리 연맹 중에 한 부족인데요. 리차비족이 우리가 부처님에게 처음으로 공양을 올리겠다. 리차비족 중에 좀 귀족들이 막 이렇게 와가지고 만난 거죠, 암바팔리를. 어떻게 통성명을 하고 암바팔리가 부처님 초청하기로 했다니까 우리도 지금 부처님을 초청하러 가는 길이다. 우리에게 양보하면 안 되겠니? 내일 공양을. 암바팔리는 절대 그럴 수 없다. 리차비들은 내가 무슨 금은보화 다 줄게. 첫 공양은 우리가 갖게 하라. 그랬더니 역시 암바팔리는 단호하게 거절을 하면서 암바팔리가 얼마나 콧대가 높은지 알 수가 있겠죠, 우리가. 그 리차비족의 귀족이면 거의 왕족인데 그 여성이 일개 여성이 기녀가 그것도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다시 또 부처님한테 갔어요. 리차비가. 부처님을 신기원을 갔으니까. 그 첫 공양을 우리가 올리고 싶습니다. 했더니 부처님은 아니다. 벌써 안바팔리가 예약을 했다. 우리는 예약 한 번 받으면 끝. 변경 안 한다. 취소 안 한다. 부처님께서 공정하게 그렇게 하셨다고 그래요. 안바팔리가 부처님에게 친견했을 때 부처님께서 하신 법문은 굉장히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몸을 관찰하는 법문을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안바팔리가 굉장히 이렇게 미인이다 보니까요. 원래 이렇게 나처럼 이렇게 안 생긴 사람은 이렇게 몸에 대한 집착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배가 나와도 그냥 나오는갑다 하고, 야, 코가 콧물이 좀 나와도 나오는갑다 하고, 좀 이렇게 얼굴이 좀 타도 별로 뭐 타는갑다 이렇게 하고, 어디 다쳐도 뭐 그냥 냅두고 막 그래. 근데 예쁜 사람일수록 관리를 엄청 철저히 하게. 화장도 엄청 열심히 하고, 고치는 것도 열심히 고치시고, 바르는 것도 열심히 바르시고. 그러니까 아마 안바팔리도 어렸을 때부터 미인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몸에 애착이 많았는가 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항상 몸을 관찰하는데 16가지 또는 32가지 그 신체 기관들을 관하게 해요. 너희 눈은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맑고 깨끗하고 호수 같은 눈이나, 그러나 나이가 들면 눈이 점점 쇠퇴해지고 쭈그러들고 그런다. 너희 코도 역시 지금은 오똑하고 저 칼날같이 굉장히 이렇게 날쌔고 좋아 보이지만 나중에는 코가 점점 쭈그러들고 기능도 사라지고 콧물도 질질 흐르고 이런다. 이제 그리고 귀도 역시 지금은 저렇게 탱탱하고 볼도 좋고 그러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귀도 점점 성능도 안 좋아지고 귀도 점점 쭈글쭈글해져서 이제 그런다라고. 피부도 그렇고 입도 그렇고, 입술은 지금 맹두 같은 입술이고 목 같은 입술이고 목 같은 입술인데 나중에 점점 이렇게 해가지고 볼품없는 입술이 된다라고. 몸에 여러 개의 16가지 내지 32가지의 그것들을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을 쭉 이렇게 부처님께서 법문을 해주시니 안바팔리가 크게 감화를 받아요. 그래서 나중에 출가를 하게 돼요. 그 안바팔리 비구니가 된다니까요. 안바팔리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근데 그냥 아들이 아니야. 마가다국의 빈비사라 왕의 아들이에요. 그 왕이니까 이제 특별히 그렇게 됐는가 봐요. 그 사정은 잘 모르겠고 그 안바팔리의 아들이 먼저 출가를 했어요. 부처님을 찾아뵙고 법문을 듣고는 너무 좋아서 본 지혜를 위해서 평생을 살겠다라는 마음으로 부처님께 출가를 했고요. 그 영향을 받았는지 나중에 안바팔리도 출가를 하게 돼요. 여러분들 안바팔리는 그러니까 나이가 좀 들어서 출가한 것 같아요. 그죠? 한창일 때는 기녀로 활동 많이 하다가 그러면서 부처님 전에 공양을 많이 올리다가 나중에 연세가 들어서 출가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우리 모두 다 사실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 젊을 때는 뭐 모르고 살지만 나이가 가면 갈수록 이 몸으로는 더 이상 그 돈을 벌기가 어려워. 나이가 50이 넘고 60이 넘고 막 이러면, 그러면 이 몸으로는 더 할 수 있는 게 잘 없는데요. 생산적이지 않은 거예요, 몸으로는. 근데 그럼 뭐지? 그 생산적이지 않으면 퇴물이라는 거잖아요. 그 나이가 먹으면 비참해지기가 쉬워요, 보면. 그래서 우리는 닦아야 될 게 몸도 건강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게 마음이죠. 마음은 60이 돼도 마음은 닦을 수 있고 70이 돼도 닦을 수 있고 80이 돼도 닦을 수가 있어. 안바팔리처럼 이렇게 젊었을 때는 활동을 하시고 나이 들으면 이렇게 정신계의 활동들을 많이 하면 나이 들어도 생산적인 게 얼마든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마음 닦는 설명도 해주지만 이제 우리가 현재 돌아가는 상황도 설명을 해주고 있죠. 스페이스X라는 그런 회사가 있어요. 그저께 설명을 했죠. 우주 왕복을 화성에다 100만 명이 살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겠다.
2024년에 화성으로 사람을 보내겠다. 말이 되나? 일론 머스크는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2024년에는 사람을 보내겠다.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해놓은 거 보면 테슬라도 역시 하겠다라고 했는데 2017년 뭐 어떻게 하겠다, 18년 뭐 하겠다라고 했는데 제대로 되지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2019년도는 됐어. 그러니까 몇 년씩 딜레이는 됐지만 2019년은 드디어 한 달에 수천 대씩 차를 만들기 시작했죠. 뭐 우리 현대는 벌써부터 뭐 한 달에 수십만 대씩 만들고 그러지만 이 전기 자동차가 한 달에 수천 대, 5천 대, 6천 대 만드는 전기 자동차 회사 잘 없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기가팩토리를 통해서 기가팩토리라고 이제 그 공장을 만들었거든요. 전 자동화해서. 그래서 드디어 이제 실현이 됐죠. 근데 이 사람이 스페이스 X 2002년에 스페이스 X라는 그 우주항공 나사가 하는 우주항공 회사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2024년에 화성에 사람을 보내겠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봐도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계속 우주 그 선을 계속 이제 만들고 해서 얼마 전에는 작년 몇 월 달에는 우주선을 이렇게 로켓들을 쏴가지고 추진기를 다시 그대로 오게 하는 걸 했다고 내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주선 기술이 많이 좋아진 거야. 우주선 기술뿐만 아니라 인공위성 쏘는 기술이 굉장히 이제 발달한 거예요. 옛날에는 나사에서 했는데 나사에서 하던 것들을 외주를 주면서 스페이스 X에 모든 외주를 다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사에서 우주 연구를 하는 사람이 모두 다 스페이스 X에 왔어.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작년에 이렇게 스페이스 X에서 스타링크라는 것을 발표를 해가지고 이 스타링크 계획을 발표해서 12,000개 위성을 쏘겠다. 12,000개 위성을 쏘고 또 2020 몇 년도까지 3만 개 위성을 더 쏘겠다라고 그랬어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해요. 위성을 왜 많이 쏘냐? 우리 지금 이제 여러분들 4G 쓰고 있잖아요? 4G 쓰고 있어요, 지금. 4G를 쓰면서 동영상 플레이가 굉장히 원활하게 된 거예요. 다운로드도 잘 받고 플레이도 잘 되고 3G 때는 동영상 플레이가 굉장히 버벅댔어요. 버퍼링이 심했다고. 그랬어요. 모르는 것처럼 하지 말고. 4G 쓰면서 동영상 플레이가 굉장히 자유로워졌거든요. 그러면서 뜬 회사가 유튜브예요. 우리는 지금 유튜브 막 보고 있잖아요. 안 끊기잖아. 여러분들 유튜브 하면 안 끊기죠? 4G 쓰니까 안 끊기는 거예요. 4G 쓰면서 이렇게 유튜브가 막 발전을 했는데 그 다음 5G를 써야 돼. 5G 시대가 왔다라고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삼성에서 지금 5G를 기기를 지금 기지기구 계속 넓히고 계속 세우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5G는 4G에서 5G로 넘어가는 것은 그야말로 혁신이라 대단한 혁신이 될 거거든요. 그런데 5G의 문제점은 뭐냐면 기지국이 많아야 돼. 지금 4G 기지국보다 더 많은 기지국을 설치해야 돼. 그러면 엄청난 비용도 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이 기지국이 꼭 필요한 게 이 정보량이 수백 배, 4G보다 5G가 수백 배, 수천 배가 정보량이 더 많이 이제 필요하니까 그래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인체 해롭다 전자파가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것을 위성으로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위성을 수만 개를 우리 지구 위에다가 500km 정도 위에다가 위성들을 수만 개를 써가지고 5G를 그걸로 하겠다는 거죠. 그럼 큰일이네. 우리 지금 이제 U+도 쓰고 KT도 쓰고 그러는데 삼성도 쓰고 그러는데 지금 삼성의 5G 장비를 막 계속 많이 팔릴 것 같다고 계속 주가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데 지금 스페이스 X에서 스타링크라는 그런 기획을 해서 지구 전체에 수만 개 위성을 해서
원활하게 그 5G를 보급을 하겠다라는 거죠. 공급을 하겠다고. 지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저 아프리카까지, 저 중앙아시아까지, 시베리아까지 전부 다 이 5G를 다 깔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 주식이 계속 엄청나게 이제 작년 여름만 해도 $200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700, $800요. 4배 올랐어 보면. 여러분들이 작년 연초에 테슬라 주식을 사놨으면 지금 4배가 된 거예요. 뭐 주식을 그런 식으로 판단하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것이 왜 올랐냐면 이제 아까 말한 전기차를 실현하는 전기차 만드는 대수가 많이 되는 것도 됐지만 지금 앞으로 테슬라가 지금 추진하는 스타링크 이 전기차만 있는 게 아니죠. 전기차를 많이 쓰는 것은 자율주행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율주행이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말한 스타링크가 2, 3년 안에 한 3만 개의 그런 위성을 다 쐈어요. 그러면 한 5년 이내에 다 5G가 보급될 수 있죠. 5G가 보급되면 자율주행은 저절로 그냥 이렇게 자율주행 계속 발달하고 있으니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어느 회사 차가 팔리겠어요? 내가 테슬라 사장이면 그 스타링크를 쓰는 거는 우리가 독점할 거야. 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 테슬라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어떤 보고서는 $7,000까지 올라갈 수 있대. 주식이. 그런 발표가 있고 나서 더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근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이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는 스타링크는 테슬라만 쓸 거야. 이러면은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 그럼 현대 끝나는 거고 다른 자동차도 끝나는 거고 어쨌든 뭐 이런 상황들이 있어요. 꼭 모든 것이 비관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이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뻥쟁인 줄 알았더니 테슬라도 전기차도 지금 성공해내고 있고 우주 산업을 얘기해서 화성에 뭐 보낸다더니 결국 지금은 이제 인공위성 기술력을 바탕으로 인공위성을 다 깔고 거기서 이렇게 나오는 수익은 엄청날 거거든요. 벌써 구글에서는 10조 달러를 10달러는 아니지 10조 달러 10억 달러 그래 10억 달러를 벌써 이제 이 스페이스X 스타링크에 투자를 했어요. 왜냐하면 구글이 제일 필요한 거잖아 지금. 구글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스타링크 사업에 뛰어들고 투자를 해서 그걸 발전을 시키고 있어요. 그럼 어쩌면 몇 년 이내 우리는 위성으로 이제 5G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죠. 근데 그러는데 위성만 있는 게 아니라 수신기도 또 있고 해야 되니까 국내 장비 업체가 완전히 스타링크에 독점당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는 빨리 5G를 경험할 수도 있을 수도 있겠죠. 세상이 그렇다고요. 성불하세요.